안녕하세요. 강화 외포리에 있는 삼별초군 호국 항몽유허비에 앞서 강화 고인도를 가보고자 하였으나 패친인 안성이씨 이창성님의 요청으로 특집 북조선편 전주이씨를 다루게 됐습니다. 고창에 이어 전주와 경주 그리고 서울을 거쳤다 다시 사천리 외성, 가능하면 사천리 외성 다시 서울 해서 경기전, 경복궁과 창덕궁과 사천리 외성 등 경주에도 태조진 있는 곳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코스를 거치면서 이제 선사시대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거쳐서, 즉 선사에서 조선으로 이 턴을 호남에서 한 뒤에 다시 서울로 다시 서울, 그러니까 호남에서 경주, 또 서울, 이렇게 또 사천, 또 서울.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화에 앞서서 또 파주 갔다가 바쁘죠. 그러한 형태로 루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호남으로 내려가는 건데 항공 투어 되죠. 자, 오늘은 전주 경기전 편입니다. 이곳에서 그 전주 이씨의 기원과 전주 이씨와 경주 김씨가 왜 이북에 많은가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주시 기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입니다. 경기전은 전주 여행 코스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전은 경사경, 터기, 대궐전으로 경사스러운 터에 지은 거리라는 뜻입니다.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즉 어진을 봉안한 곳입니다.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건국자의 초상이라고 하며, 경기전 또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방의 전진, 즉 어진을 봉안한 전입니다. 1410년 태종 10년에 태조 어진을 전주에 봉안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왜군에 점령되어 경기전이 소실되고, 현재의 것은 1614년 광해군 6년에 중건한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태조 탄생지인 함경도 영흥, 그리고 태조의 본향인 전라도 전주, 고구려 후기 수도인 평양, 고려의 수도이면서 태조가 살았던 개성 등 5곳과 한성의 경복궁 한 곳, 이렇게 6곳에 모셔졌지만 전쟁과 화재 등으로 인해서 현재 지방에 있는 어진은 전주에만 남아 있습니다. 태조 어진을 전주 경기전에 봉안한 건 전주가 풍패지향, 즉 왕실의 고향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전주의 옛지명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시대에는 완산이라 하였는데 마한 국명으로는 원지국이라 하였습니다. 마한시대와 백제시대에는 중심지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곳 전주가, 근데 이제 그 990년 견훤이 이곳 전주에 후백제를 세웁니다. 견훤의 성씨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훤이다, 진훤이다, 아니다, 그냥 견훤이다,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견훤은 이씨일까요? 진씨일까요? 아니면 그냥 견씨일까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견훤 자체가 그냥 이름이고 성은 알 수 없다. 비록 견씨족부의 고려 때 진씨를 견씨라 부르겠다고 하지만 역사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사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족보는 조작이 심하죠. 사료적 가치는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견씨로 보는 게 맞습니다. 셋 중 고르자면 견씨로 보는 게 맞고요. 셋 중에서만 고르자면. 또한 이 시대는 성을 직접 만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견훤은 성이 없었거나 왕건처럼
아니면 성이 있었어도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견씨라기보다 그냥 이름이 견원이고 성은 알 수 없다. 이 진술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지금 이곳은 경기전입니다. 여기는 경기전 중심이고요. 저기 보시는 게 이제 태조진. 이창성이 왜 이런 걸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좀 짓궂은 것 같습니다. 뭐 덕분에 구경은 하지만, 예. 이게 실제라면은 지방에 있는 유일한 어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장소, 오늘의 장소. 여러분은 돈을 들이시지 않고도 직접 이렇게 보시는 이런 방송 채널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예, 이런 식, 성씨를 DNA로 해서 다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채널로까지 하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다 이제 신학 지식까지 해서 종교, 아마 국내 최초인데.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사명감까지 이렇게 엮여버려가지고 어쨌든 왔습니다. 예. 유전 인류학하고 다 합해서 역사를. 그러니까 좋네요. 그거죠. 이창성님이 이제 저의 잠을 방해하면서까지 오게 한 것은, 안동김씨 고령박씨만 하지 말고 전주희씨도 해달라는 게 되는 건데, 이거 나가는 건가? 네. 자. 너무 신라 고려만 편애하니까 이창성님이 조선도 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성희씨 그러면 이제 이숙번인데, 이숙번 뭐 나중에 다음 편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정도전보다는 정몽주 쪽이거든요. 뭐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으로 오는 게 아니냐. 아무튼 재밌는 분이네요.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조경묘입니다. 조경묘를 보러 왔습니다.
아, 이게 예종 태실, 예종대왕 태실. 예. 일부러 이렇게 문을 이 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고 해요. 당시 그 유교적 그 사고관에 따라 일부러 내부가 보이도록 저렇게 듬성듬성 해놓았다고 합니다. 예, 저기네요. 여기는 나가는 곳이고, 보이시는 저곳이 조경묘입니다. 예, 제대로 왔습니다. 저기는 어진박물관. 저곳이 조경묘. 역시 듬성듬성 나있죠, 구멍이.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인은 출입이 안 되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갑니다. 여기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경기전의 조경묘입니다. 조경묘는 전주이씨 시조인 이한과 그의 부인 경주이 김씨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영조 47년인 1771년에 세워졌고, 영조가 세손 정조로 하여금 쓰도록 한 이한과 그의 부인의 위패를 봉안한 곳입니다. 영조가 숙종과 무술이었던 숙빈 최씨에서 태어났기에 선대에 대한 경의를 더욱 갖춰 왕권과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립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접근이 이거 조경묘는 사당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전주이씨 시조 이한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만약 견훤의 성이 이씨였는데 견씨로 고쳤다면 본관은 완산 전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는 전주견씨 시조 견훤 출생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름이 견훤이고 성을 알 수 없다고 본다면 사실 아버지가 아자개라는데 뭐예요? 이럴 수 있죠. 그렇다면은 견훤과 마찬가지로 아자개도 그냥 이름, 견훤도 그냥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은 알 수 없고요. 성을 알 수 없거나 성이 없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는 신라 말, 오늘날과 당연히 다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요. 신라말 당시에는 거의 대다수가 성이 없던 시대였죠. 성이 없던 사람도 나라에 공을 세워 성을 하사받거나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보시는 거는 홍살문이고요. 그래서 견훤 아자개는 그냥 이름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견훤이 전주이씨 이한의 시주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되죠. 불투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한은 신라 말 사람이에요. 신라 말 사람인데
겹치잖아요. 예, 맞지 않습니다. 그냥 백제는 백제, 후백제는 후백제, 조선은 조선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토착 후 지역적 근접성으로 예, 왕씨와 박씨를 묻고 견훤과 이씨를 묻죠. 아무튼 가야는 가야, 고려는 고려, 백제는 백제, 조선은 조선입니다. 예, 전주희 씨는 시조 이한 이후로 전주에 살아온 토착 성씨입니다. 예, 시조 이한의 선대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한에서부터 오얏리 이 성을 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씨는 크게 경주희 씨와 전주희 씨로 나뉘죠. 예, 근데 따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희 씨 기원은 어딜까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경주이 씨로부터의 분적설입니다. 경주이 씨 대정보를 보면 시조 이알평에서 중시조 이금영 사이의 실전 세계를 부록으로 수록하면서 중간에 이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알평은 시나 설하, 실제 경주이 씨 시조는 이금영이죠. 물론 이제 이거를 저번에 이제 얘기하긴 했는데, 예, 아무튼 그 보편적 잣대, 보편적 깔때기에서 봤을 때 일단은 알평보다는 이금영이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다 하플로 분석해서 경주이 씨는 오토예요. 예, 한국계라는 거예요. 토종, 역사적 사료, 하플로 모두 안 맞습니다.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집안 족보는 사료, 하플로 관문을 통과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 물론 이제 사료를 1차적으로 봅니다. 하플로는 2차적이고,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그 의성김씨 시조 김석, 예, 고려사에 안 나오죠. 경순왕 아들이라고 의성김씨 족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역사 책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소씨가 소불돌이 후손인데, 자,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것도 신라 문헌에, 예, 문헌에 이 소씨가 소불돌이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금영은 한국 사람이고 이한은 중국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중국 유래설인데요. 아무리 모화 사상이 있었다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주희 씨는 오쓰리예요. 역대 왕조 하플로 그 비교 도표가 보시면은 있는데, 당연히 가장 확실하고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추정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거의 그렇게 가는 게 조선이죠. 예, 오쓰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족계라고요. 그러니까 전주희 씨는 중국 사람이 맞죠. 그래도 중국 사람이었어도 현재는 한국 국적자니까 중국계 한국인이라 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전주희 씨가 경주희 씨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조선 말기 당시에 왕권이 추락하고 백성들 반란이 빈번하던 때 족보 제작이 유행하면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분적설은 안동 김씨가 경주 김씨로부터 나왔다는 말처럼 말마냥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순신과 김방경을 박혁거세의 김수로에다 끼워 넣은 꼴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예, 시조 이한이 경주 김씨 김은희의 딸과 결혼했다는 기록도 한국적인 토착화의 한 가정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의 한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혼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조선왕조실록도 100% 신뢰할 수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왕실족보 선언록도 팩트를 알고 싶다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1894년 가보년에 신분제가 철폐되고 1909년 일본이 민적법을 시행하면서, 그리고 박정희 때 국민사업하죠. 전국민이 성씨 갖기 해서 모두가 성씨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희 씨 족보와 다른 이씨 족보를 대조해보면 직책이 서로 겹쳐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전주희 씨는 토착화 과정에서 경주희 씨에 기대입니다. 즉 이씨성 쓰는 지방과는 혼인하지 않은 거죠. 같은 성씨는 본관이 달라도 근본은 같다면 토착화 시켜버립니다. 사실 그 본관이 실제 자기 부계조상이 뭔지를 볼 수 있는 루트, 그게 되는 거고, 그 성씨는 그냥 같은 국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씨라도 이게 안동 김씨하고 김해 김씨는 조상이 아예 달라요. 안동 김씨하고 경주 김씨가 조상이 다릅니다.
그냥 김씨다 이러면은 이제 같은 한국 국민이었다, 아니면 현재 같은 한국 국적 국민이다라는 뜻이지, 본관을 봐야 부계를 조상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투탁이나 위보 같은 거는 이제 그 집안 내에서 문중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일단은 그 본관별로 나눌 때 부계 조상은 본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같은 성씨는 본관이 달라도 근본은 같다고 토착화를 시켜버립니다. 물론 이제 오투와 오쓰리가 같은 오긴 한데, 어쨌든 서로의 그 거쳐온 역사는 다를 것인데, 이 한중일 내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섞어버리는 거죠. 그냥 같은 오라고 섞어버리면은 또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역사가.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전주희 씨의 피눈물 나는 한국 적응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왕이 아니었다면 전주희 씨도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 즉 겉돌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박정희와 김유신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표준 북의 하플로는 O2입니다. 혹자는 O1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대만? 아무래도 동남아로 가셔야 될 듯 보입니다. 한국의 뿌리는 가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주희 씨가 왜 이렇게 많아졌나? 그것은 이제 흥선대원군을 봐야 되는데, 본인은 왕이 아니면서 이제 아들이 왕일 경우에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죠. 흥선대원군, 흥선군이 이제 왕권 강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주희 씨를 만들어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황현인가요? 매천야록에 따르면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야사하니까 당연히 그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겠죠. 그래서 걸러서 읽는 건 필수고, 정사도 100% 신뢰가 힘든데 야사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꾸 이게 팔을 올리니까 아프네요. 하지만 역시나 김해김 씨 인구수에 미치지 못했어요, 전주희 씨가. 그러니까 그 매천야록의 말이 맞다고 쳐도 전주김 씨가 결국에는 현재의 그 김해김 씨 인구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됐다는 거야. 못 미쳤다는 거야. 하려면 더 일찍 했어야 이 전주희 씨가 김해김 씨를 능가했을 수 있는데 늦었어요. 말기 대원군 때는 이미 늦었어. 매천야록은 야담 수준이라, 말 그대로 야담 수준이라 신뢰가 어렵습니다. 조선 전기에 일찍 분파한 파일수록 후손의 수가 많은데 당연히 의심이 가죠. 실제 전주희 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승만, 이회창, 이인재 모두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수 있죠. 대한민국은 조선과는 상관없는 나라라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종의 대한제국 선언을 본다면 결국 조선도 한국에 얹혀 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젠 다시 원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시작을 선언하면서 한국으로 돌려주겠노라 선언한 셈입니다. 결국 그 선언은 박정희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친박이나 친문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점에서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민족주의 부분을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그게 있는데, 아무튼 그 실제 1대 한국 대통령은 박정희죠. 이승만은 과도기고요. 계속 비판함, 계속 크리틱하게 까고 깜을 통해서 박정희에 이르러 종착됩니다. 실질적인 한국의 국부는 박정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승만은 일생을 조선왕조 분노에 보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자신은 전주희 씨와 상관이 없죠. 양녕대군 파가 제일 많은가요, 전주희 씨에서? 당연히 의심이 가죠. 양녕대군이면 저 거의 조선 촉인데, 말기에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뭐 조선 촉이 뭐 신라로 같으면 뭐 무열왕의 후손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의심. 마이태자도 못 믿는 판국. 물론 이제 그 양녕대군은 이제 훨씬 후대 사람이지만, 아무튼 그 전주시와 사실 그 피노로서는 별 상관이 없는, 거의 상관이 없거나 아예 상관이 없거나 거의 상관이 없는, 이 이승만은 구황실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박대합니다. 이승만의 컴플렉스와 함께 왕정복구 운동으로
다시 대통령제가 폐지될까 염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까놓고 자신은 누렸죠. 옥체보전 하시라는 둥 왕에게 할 단어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자신도 또 까입니다. 4.19가 터지죠. 그리고 이제 5.1 그 쿠데타, 혁명, 어쨌든 이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건 자체는 일어났잖아. 천황이냐 일왕이냐. 그럼 둘째 치고 일단은 일본에 그런 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일어났잖아요, 사건이.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됐죠. 박정희로 종결이 됩니다. 전주희 씨는 건국과정에서 개성 왕씨를 몰살했는데 박정희에 이르러 다시 한국표준이 가야고려로 잡힙니다. 가야-고려, 가야고려, 표준, 한국표준 이걸로 잡힙니다. 물론 왕씨보다 박씨가 표준이죠. 박씨는 오얏리가 아닌 다른 이씨고, 다른 한자의 이씨고, 당시 삼국, 아니 사국 시대는 음차만 빌려오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음차는 음력으로 외래어 등을 소리를 따서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고대 삼국시대엔 아직 중국의 한자 문화가 한국에 정착하지 않아서 번역 차용보다 소리 글자로 봐야 합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죠. 세종은 토착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아직 개봉되지 않았지만 나란말싸미에서 영화 나란말싸미에서 송강호가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죠. 이번 지난번에 전주에 있는 모텔에서 전민선 씨가 죽었는데 애도를 표합니다. 아무튼 한자 문화권은 음차보다 번역 차용을 씁니다. 해서 커피는 가베, 프랑스는 불란서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 한자로 번역한 경우가 많은 게 중국어입니다. 고유명사는 번역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까지 건드리니 말 다 했죠. 이것이 서양, 즉 세계와 대립되는 동양문화권, 즉 중국의 실체입니다. 해당되는 말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쓰는 게 꼭 북조선 같습니다. 아무튼 사국시대는 유대인 신라 왕족이든 한국인 동이족이든 다 중국 문화 밖이었다. 사실 이 동이족이란 표현도 중국 관점이죠. 그래서 일본은 진화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서 여기가 진짜 동양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중국이란 말을 자체가 이제 중화 문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항을 했는데 근대 와서 꽤 나름 재미 쏠쏠 성공했죠. 아무튼 첫 중국 문화 사용은 성씨 한글자 김이박 한글자 성씨 사용은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첫 성씨 사용이 진흥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한자까지 맞지는 않을 수 있고 발음만으로 맞으면 맞습니다. 그게 고려 이전 시대의 특징이고요. 근데 아까 말한 견훤은 아버지가 아자개인데 안 맞잖아요. 이비가 이진아씨, 대가야 왕개와 다르게 안 맞습니다. 그냥 이름인 거죠. 견훤도 이름, 아자개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양녕대군파는 김유신 마냥 조선왕실에 흡수된, 즉 이씨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의방은 전주이 씨가 맞죠. 본관과 출신 모두 전주입니다. 그러나 전주주 이씨 족보에는 이름이 누락됩니다. 이의방이 전주시다라고 하는 말이 견훤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의방이 전주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의방이 전주시일 확률이 견훤이 전주시일 확률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의방은 전주시 족보에는 이름이 누락됩니다. 금기어가 되죠. 반역자라는 후손이라는 타이틀을 딱지를 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정치적 개입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의방, 어쨌든 이의방이 이성계의 조상이 맞다면 6대조로 이성계는 역신의 자손이 됩니다. 결국 조선과 신라는 한국 관점에서 이 두 왕실은 남이다. 남이다가 되겠습니다. 태조왕건은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자주적 통일 대업을 이룬 반면 신라는 그렇지 않은 게 그 때문입니다. 한국 관점에서 조선과 신라는 외래왕조입니다.
아무튼 이의방이 대고려 제국의 역사를 망친 대역죄인이고 그 자손이라 낙인 찍힐까봐 이의방은 감춥니다. 왕씨 몰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가야고려다. 즉 박씨가야와 왕씨고려로, 고씨고려 즉 고구려는 현재 국경 관점에서 중국 변방정권이고 남한에 있는 고씨들은 제주고씨로 요동반도의 고구려 고씨와는 무관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벌써 30분인데 또 3분 뒤에 영상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또 2부로 나누어서 해야겠네요. 앞서서 수문장 교대 찍었는데 그거 먼저 인트로라고 해야 되나? 올리고 이 본편을 이제 둘로 나누면 되겠네요. 예,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예, 전주이씨 중국 유래설을 볼 차례인데 이성계가 송나라 전주 출신 화교는 아닙니다. 거기는 한반도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죠. 운남성 근처입니다. 전주는 전라도의 전주지 송나라 전주가 아닙니다. 예, 시대도 안 맞죠. 송나라는 고려인데 위치도 다르죠. 거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한국입니다. 이성계는 그쪽보다 여진족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실제로 함경도 출신이고요. 함경도는 고려의 변방입니다. 이성계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류 고려인들의 싸늘한 시선과 눈빛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국적만 고려지 여진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고려 사회의 비주류인들은 한반도에서 여진족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수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한국인도 아닌 이들 여진족, 심지어 청나라와도 다른, 청나라가 공주여진, 여진도 여러 여진이 있거든요. 다른 여진이거나 건주여진 안에서도 하플로 C가 아니겠죠. 이건 명백한 하플로 O3, 역대 왕조 하플로 중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최근이라서 DNA도 더 검식이 쉽고, 그래서 제4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3분류 들어가긴 하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다. 한국 토종도 아니다. 3분류 크게 카테고리는 들어갔는데 그 내에서 또 4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본래 전주 살다가 여진족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집권기에 이성계파 신진 4대부들이 홍보합니다. 전주에 살다가 여진족으로 이동했다. 사실은 거꾸로죠. 물론 크기는 또 그렇게 그 내부 안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최측근이었던 이지라는 최소 500호 이상의 여진족 가구를 거느렸죠. 일반적으로 비여진족이 여진족들을 이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뭐 신적인 초인적 리더라면 모를까.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종족의 벽이 극복되기란 어렵습니다. 해서 이성계는 주류